생각해봐. 내가 없었는데 안 됐어. 내가 없어도 잘 됐어. 왜일까? 시스템? 맞아!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 소장입니다. 오늘 영상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소장님, 근데 연구연에서 역할 비중이 많으신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시는 걸까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해? 그냥 100% 연구연 이꼬르 황 소장 아닐까요? 소장님 손길이 닿지 않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 지금 오늘 얘기하는 내용은 저희 영상에 댓글을 쓰신 분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제 역할이 100%라고 지금 저희 직원들이 얘기했는데 이거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는 것과 실제랑은 좀 다른 게 뭐냐면 그러면 100%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나? 일은 직원들이 하지만 이제 소장님이 다 컨펌을 해주시고 신경을 써주시니까. 물론 내가 보고 들어오는 거나 내가 체크해야 될 것들을 하는데 이것들 말고 기본적인 것들까지 내가 다 체크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내 역할이라는 게 여기 있는 일까지 다 하냐, 모든 걸 다 챙기냐. 그 모든 거라는 게 예를 들면 임대관리 부분이면 공실, 연체, 뭐 수리, 그리고 회계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이체하고 뭘 하고 이렇게 하냐,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챙기고 있냐라고 누군가 생각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양이 늘어나면 그거 어떻게 하냐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이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저희가 건물을 40개 넘게 관리를 하니까 청소업체를 쓴단 말이에요. 청소를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겠죠? 네. 청소업체를 써요. 그러면 청소업체가 대부분 막 이렇게 큰 업체라기보다는 보통은 이제 소규모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업체를 써보면 그 어떤 업체가 청소를 되게 잘하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청소하는 날짜는 똑같은데 이 청소를 하면서의 뭐 틈틈이 잘 청소를 하고 뭐 천정에 뭐 거미줄 이런 것도 닦고 뭐 저쩌고 뭐 기구도 갖고 있으면서 열심히 하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너무 마음에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한 군데, 두 군데, 세 군데, 네 군데를 이제 맡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한 두세 네 군데 정도가 넘어가면 그 퀄리티가 떨어져요. 보통은 그 정도 되면 두세 분 정도가 일을 하시는데 이게 개수가 예를 들어서 15개라고 칠게요. 15개가 넘어가면 처음에 하던 분이 그 개수를 다 커버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개수는 많은데 그 개수를 처음 퀄리티대로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그걸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을 한 명 더 고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한 명 더 고용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2개, 3개 늘어났다고 해서 사람을 한 명 더 고용을 하면 남는 게 줄어요. 그러니까 고용을 못하고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업체랑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일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댓글로 물어보신 분은 저한테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것과 제가 하는 일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수가 늘어나면 시간은 한정돼 있고 누구나 다 하루에 24시간이에요. 그리고 본인 체력도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퀄리티가 떨어지는 거예요. 즉 본인이 일을 하면서 시스템이 없는 거죠. 이러면 개수가 감당이 안 돼요. 제가 하고 있는 일은 그것과 다르죠. 저희는 임대관리팀이 있고 뭐 회계팀이 있고 마케팅팀이 있고 뭐 전략기획팀이 있고 그 팀의 일들은 그 팀에서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올라오는 판단이나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고민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다 챙기는 거죠. 그러면 규모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규모가 커지면 제가 할 일들은 오히려 조금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청소업체를 예로 들어볼게요. 청소도 처음에는 혼자 다 하면 닦기도 해야 되고 뭐 털기도 해야 되고 뭐 봄, 여름, 가을, 겨울 물청소도 해야 되고 본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야 돼요. 근데 이게 15개, 18개가 아니라 100개라고 하면 어떨까요? 100개면 하는 사람이 다 정해져 있을 거예요. 쓰는 사람은 다니면서 쓸기만 할 거고 물청소하는 사람은 다니면서 물청소만 할 거고 수리하는 사람은 수리만 할 거고 그쵸? 그러면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은 한 군데씩 가보기만 하면 되겠죠. 아니면 그날 어디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보고서만 받으면 될 거예요. 그러면 100개를 하는 것과 15개를 하는 것과 직접 운영하는 사람은 뭐가 더 바쁘고 힘들까요? 이 15개 더 힘들어요. 직접 다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되니까. 100개면 시스템이 갖춰질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미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누구의 기준으로? 저의 기준으로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장기간 자리를 비우게 된다면 시스템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자리를 비우겠죠. 운영이 될 수 있으니까 제가 비우겠지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자리를 비울 사람은 아니라는 건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자리를 안 비우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 일을 훨씬 더 확장하고 싶어서 계속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멈춘다. 제가 장기간 자리를 비워도 전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
제가 없다고 해서 반장님이 수리를 안 할 거 아니고 다 맡은 일은 할 거예요. 지금 그대로 유지될 거예요. 하지만 전 훨씬 더 확장하고 싶어서 지금도 열심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규모가 커지면 하나하나 다 신경 못 쓰지 않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일이라는 거는 본인이 직접 하느냐로 판단을 한다고 치면 우리나라 대기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회장님 중에 생산 라인 가서 하나하나 조립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러면 과연 그 대표자라는 것은 어떤 역할이냐? 이 일에 책임을 지는 사람인 거죠. 이러이러한 일들을 다 체크하고 그 일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책임지는 역할이에요. 문제없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본인의 기준을 그 시스템 안에 넣는 거죠. 제가 하는 일이 그거예요. 그리고 훨씬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열과 성의를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보다 개수가 훨씬 더 많아진다. 훨씬 더 시스템이 단단해지겠죠. 예를 들면 우리 삼성 핸드폰 쓰면서 이재용 회장님 얼굴 보고 사나요? 회사의 시스템 우리는 믿고 있어요. 여기서 사면 그래도 문제가 없을 거야, 핸드폰. 문제가 있어도 AS한테 맡기면 고쳐줄 거야 라는 거 알고 있어요. 저희 임대관리 시스템이 강남에서 훨씬 더 커지고 그렇게 된다면 그 시스템이 보편화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 보편화라는 거는 누구나 다 믿을 수 있는 기준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추구하는 건 그거지. 제 브이로그 영상에 제가 이런 것들 보고 막 이렇게 하니까 모든 일을 다 관여하고 있는데 그 양이 늘어나면 이거 힘들겠구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사실은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거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시스템과 기준을 만드는 게 제가 하는 일이고 그 시스템과 기준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하는 일. 그리고 그것은 규모가 더 커졌을 때는 오히려 더 수월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 근데 A급 입지를 발굴하고 판단하는 거 소장님밖에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부재시엔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런 것들을 결정해야 되는데 제가 부재가 되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건을 받았어요. 그게 A급이에요. 그러면 그 A급이라는 걸 오늘 받고 오늘 결정. 물론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정도로 위치가 괜찮고 그 정도로 가격까지 그 외 거래 조건까지 괜찮다면 그날 결정해요. 저는 길어봐야 3-4시간 안에 결정합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많이 드물고요. 보통은 받고 나서 조율을 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럼 그 조율을 한다는 거는 우리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 조건이 있고. 그러면 우리도 조건을 조율할 때 우리 조건이 10가지인데 그중에 6가지, 7가지가 되면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자리를 비운다면 이미 그런 조건까지 어느 정도 다 아웃라인을 잡아놓은 상태겠죠. 그러면 조건이 맞춰졌다 하면 제가 어디 있더라도 오케이 하면 그건 그대로 진행됩니다. 근데 소장님 이런 질문을 간혹가다 받으셨던 것 같거든요. 소장님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런 질문들을 왜 하시는 걸까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일단은 첫 번째 너무 이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거지. 근데 이 시스템을 황 소장님이 하시는데 황 소장님이 만약에 없으면 이게 운영이 계속 될까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거지. 물론 대기업들도 어떤 회장님이 운영을 하시다가 이분이 건강이 안 좋아지면 주가에 영향도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없어지거나 그런 경우는 드물죠. 이분이 아프시거나 그러면 이 주가에 영향을 받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세가 물려받아서 이제 가능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물론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세가 1세와 같은 그런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1세가 했던 생각과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할 때는 없어질 때가 있죠. 자, 그때를 대비해서 전 유튜브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죠? 저를 이어받을 누군가가 저의 유튜브를 보고 기준을 세우길 바라는 마음에서 찍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몇 년 전에 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나 방향이나 기준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저는 가감없이 전 얘기하거든요. 유튜브에서 말하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는 좀 다르게 얘기하고 전 이렇지 않아요. 이거나 그냥 다 똑같아요. 저는 앞으로 한 50년 걸릴까요? 그 누군가가 이 기준에 따라서 하면 저는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에 대해서 다음 영상에서 한번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소장님이 돌아가시고 나면은 확인할 사람이 없잖아요. 일이 잘 되고 있는지? 네. 그거는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나의 영상을 보고 내 기준을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누군가 이 두 번째 사람이 누군가가 됐을 때 그러면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과 받아들여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 두 가지가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 사람이 1번 할지 2번 할지 뭘로 판단할까? 그냥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뭐가 더 이익이 될까로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받아들이고 나는 내 멋대로 할래. 아니면 소장님 생각이 맞아.
그러면 이게 더 이득이 된다는 것만 알면 끝나겠네. 영상을 보면서 그걸 알게는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다음 영상에서 그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 거예요. 누가 봐도 이게 맞거든요. 그리고 그걸 충분히 설명, 납득 내지는 이게 정말 크게 도움이 된다? 크게 훨씬 더 득이 된다? 라는 걸 알게는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책을 쓰거나 이런 것들 너무 적나라하게 써서 좀 사람들이 맞긴 맞는데 좀 그런 내용이 있을 만한 것들은 멤버십에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가 그 부분이 틀렸다고 누구도 말할 수는 없어.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 사람 본성에 관한 건데 뭐 불경기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이 제가 지금 쓰는 책에 있는데 요즘에 막 불경기라고 하고 어쩌고저쩌고 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불경기라고 해서 모든 사람이 안 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잘 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상천외하게 잘 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잘 되는 분들이 불경기다 힘들다 어쩌다 저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떨까요? 기분이 나쁠까요? 좋을까요? 솔직히요. 불경기에 잘 되고 있으니까 내가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사회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사실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일단 받아들이고 나서 그렇게 표현하면 사람들이 어쩌고저쩌고 할 수 있다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그렇게 느끼는 거를 죄책감을 느끼거나 난 잘못됐어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그거는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수능이 엄청 어려웠어요. 불수능이에요. 근데 나는 만점 받았어. 전국에 한 명이야. 인터뷰할 때는 저는 그냥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하겠죠. 속까지 막 그렇게 막 겸손할 거예요? 속에서는 야! 막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이 당연한 인간의 어떤 심리잖아요. 근데 그거가 안 맞다. 그걸 외면하고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는 그거는 말이 안 되죠. 난 진짜 성인 군자야. 막 이렇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우리는 모두가 다 그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일하는 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당장에 그럴싸해 보이는 것과 진짜 맞는데 당장은 답답한 것. 근데 이게 정말 맞다는 것을 알고 이거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이게 답답하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일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이 잘 된다는 거는 1년, 2년, 3년, 5년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잘 되는 게 기준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이 정도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 유튜브 영상이든 뭐 책을 쓰든 뭘 하든 다 똑같아요. 네, 그럼 이걸 보고 누군가가 따른다면 전 제가 지금 말한 이런 기준이나 아니면 생각을 똑같이 갖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부재가 없다고 하셨지만 당장 1년 동안 자리를 비우게 되신 거예요. 근데 돌아왔더니 소장님 있을 때보다 더 잘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서운하실 것 같아요? 아니면 뿌듯하실 것 같아요? 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네. 그러면 훨씬 더 잘 되게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난 다음을 생각하는 거지. 지금 상태 평가 전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을 생각할 것 같아. 나는 일할 때 목표를 정하고 지금 할 걸 정하듯이. 근데 그게 되게 뿌듯할 것 같아. 생각해봐. 내가 없었는데 안 됐어. 내가 없어도 잘 됐어. 왜일까? 시스템? 맞아! 안 됐다는 거는 이 시스템에 뭔가 수정할 게 있다는 거야. 잘 됐다는 거는 이 시스템이 아주 기가 막히다는 거야. 스스로 성장하는 시스템. 이게 당연히 제가 추구하는. 근데 제가 없을 때 1년에 50% 성장했어요. 내가 있으면 한 500% 성장할 수 있게 만들고 앞으로 그게 기본이 되게 만들고 싶다 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자동차 만드는 명장이야. 장인이야. 차를 만들었어. 근데 걔가 10년 동안 고장도 안 나고 잘 달리고 있어. 지금 엔진 열어봤더니 깨끗해. 어때? 내가 만든 차인데 문제없이 잘 굴러가고 있고 지금도 완전 현역이고 너무너무 상태가 좋아. 얼마나 뿌듯하겠어. 그런 기분이지. 그게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의 생각인 거지. 아까 말한 내가 빠졌더니 일이 더 잘 됐어. 그럼 난 필요 없는 사람인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일을 1차적으로 보는 거지. 청소로 보는 거지. 내가 청소를 안 했는데도 깨끗하게 돼 있어. 내가 청소 왜 했지? 근데 청소 로봇을 만들었어. 그럼 난 없어. 근데 한 달 뒤에 왔더니 청소 로봇이 청소 다 해서 깨끗해. 야, 청소 로봇을 내가 기가 막히게 만들었네 라고 생각하는 게 맞지? 난 쓸모없는 인간이야. 난 필요 없었나 봐. 이렇게 생각하진 않잖아. 그게 시스템과 구조를 만드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지. 지금도 나는 그걸 계속 만들고 있는 거고. 소장님 근데
얼마 전에 브이로그 찍으셨잖아요. 근데 거기 그 지금 현재는 저희가 40개 이상 그 건물을 책임 임대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막 100개, 200개 건물이 늘어나면 이제 소장님이 하나하나 관여할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운영 방식이 지속이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자, 제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시스템과 구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1차적인 일을 계속 열심히 하는 건 저는 그건 소모적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 뭐 40개에서 100개, 200개 가면은 제가 하나하나 체크하지 못하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시스템과 구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시스템은 뭐예요? 사업에 있어서의 시스템은 뭐죠? 이거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사업에 흔들리지 않는 원칙에 지금 써놓은 내용 중 일부인데, 사업의 시스템은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과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 구조, 그 결국 뭐예요? 사람과 보상 구조예요. 이게 잘 짜여져 있어야 돼요. 그럼 적재적소에 사람이 들어와야 되겠죠. 괜찮은 사람이 적재적소에 있어야겠죠.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예전에 저희 그 청소를 했던 업체 중에 한 군데가 그분이 호중과 그쪽에서 청소 업체를 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재질에 따라서 용품을 다 달리 써야 된다는 거예요. 돌에는 이거, 유리에는 이거, 쇠에는 이거, 바닥에는 이거. 그래야지만 그게 광을 유지하고 어쩌고저쩌고 제가 설명을 다 들었었어요. 그때. 자, 그분은 자기가 배운 대로 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럼 그런 분이 청소 담당자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청소 책임자가 되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면 이분은 자기가 배운 대로 하는 거를 추구할 거고, 누군가가 못하면 자기가 체크할 거죠. 뭔가 안 된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할 거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한테 얘기를 하겠죠. 그쵸? 청소뿐만 아니라 그 팀을 다 관장할 수 있는 책임감 있는 누군가가 있으면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면 이 시스템은 발전되겠죠. 그게 시스템이지 다른 무언 대단한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회장님들이 말하는 게 앤드류 카네기, 그분이 예전에 뭐 청문회를 했을 때 뭐 회계도 물어보고 뭐도 물어보고 뭘 물어봤는데 그분이 잘 대답을 못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도 많이 안 하고 이런 사람이 회장감이 되냐 어쩌냐 저쩌냐 뭐 이렇게 질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 방에 버튼이 6개가 있는데 1번 버튼을 누르면 회계 최고 담당자가 와서 나에게 다 설명해주고, 2번 버튼을 누르면 뭐 무슨 담당자가 와서 다 설명해주고 하는데 내가 왜 그걸 다 알아야 되냐, 각자 전문가가 다 있는데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분은 그거에 대해서 듣고 뭐가 가장 좋은지 판단하는 역할인 거잖아요. 그걸 다 알고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분 말대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게 시스템인 거죠. 믿을만하고 책임감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회사죠. 그리고 뭐 회장님들, 뭐 대단한 회장님들, 세계적인 그런 분들을 보면 뭐 돌아가실 때 비석에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 여기에 잠들다, 뭐 이런 내용.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 거죠. 능력이 출중하고 신뢰가 있고 그런 사람들이 포지셔닝이 되는 게 시스템이죠. 근데 그것도 알아야 판단이 가능한 게 아닐까요? 맞아. 알아야지. 근데 그거는 알 수 있어. 얘기를 해보면 알지. 사람이 거짓말 할 수 있지만 거짓말은 디테일한 건 못해. 아까 그 청소업체 사장님 얘기했듯이 그분이 호주의 무슨 회사, 그러니까 호주에서 청소를 했어요. 거기까지는 거짓말 할 수 있어. 호주의 무슨 청소회사요? 그것도 거짓말 할 수 있어. 근데 약품 이름까지 다 외워서 거짓말 할 수는 없어. 왠 줄 알아? 그 약품 이름까지 다 말하면서 일을 딸 정도로 가성비가 있지 않거든. 사기꾼도 가성비를 봐서 일을 한단 말이야. 내가 이런 것까지 다 공부할 거면 10만 원보다는 그래도 한 5천만 원, 1억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뭐 거짓말하는 사람들 깊게 물어보면 결국에는 바닥이 드러나. 아까 그분이 돌에는 이거 쓰고 유리에는 이거 쓰고 바닥에는 이거 쓰고, 왜요? 아, 돌에는 코팅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뭐 코팅이 된 돌에는 이걸 써야 되고 안 된 돌에는 이걸 써야 돼요. 왜죠? 아, 코팅이 안 된 돌은 거기서 먼지만 털어줘야 되고, 뭐 예를 들면 돌 표면에 완전 매끈해 보이지만 거기에 구멍이 조금씩 있으니까 그걸 다 막아버리면 오히려 뭐 돌에서 뭐 냄새가 날 수 있고 어쩌고저쩌고 하고, 코팅이 된 거는 코팅을 강화시켜 주려면 이 겉에 쌓여있는 게 뭐 도자기 같은 재질이니까 그걸 잘 지켜주려면 강한 걸로 닦으면 안 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본인의 의지나 본인의 경력을 거짓말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깊게 물어보면 알 수 있어. 근데 그러면은 소장님이 있어야 그 인재도 판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 있다고. 사장님 여기 있어. 나 지금 여기 안 갔어. 저승인 줄. 나 지금 저승이랑 이승과 지금 통화하는 줄 알았네.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나중에? 현재는 지금 점점 커지다 보면은 팀도 1팀, 2팀, 3팀 뭐 이렇게 쭉 나올 거고 그럼 거기에 대한 인재들도 계속 뽑아야 되는데 그럼 소장님이 다 관여할 수가 없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자, 잘 되는 기업이라고 하면 모든 그 중요한 직책에 다 능력이 뛰어나고 신뢰가 있고 뭐 책임감이 있는 분들로만 채워졌을까?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아까 그랬죠? 일을 운영하는 데는 시스템, 구조, 그렇죠? 능력이 뛰어나고 신뢰가 있고 어쩌고저쩌고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정확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이게 한 구조예요. 근데 그렇게 하더라도 아닌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꿔져 나가는 구조도 만들어야 되겠죠. 예를 들면 10명이 있어요, 책임자가. 그 중에 3명이 못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아까 말한 것처럼 적재적소인지 여기가 아니라 다른 데가 더 맞을 수도 있겠잖아요. 여기가 아니라 다른 게 더 맞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런 것들을 테스트해 보는 것도 시스템이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른 곳에서 더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고, 그럼 그 뒤에 또 다른 곳에서 해볼 수도 있게 해줄 수도 있겠죠. 정 아니면 그만둘 수도 있겠죠. 그리고 있는 사람을 더 발전시키는 것도 시스템이죠. 그러면 조직 자체가 발전적으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있는 사람도 능력을 더 키워갈 수 있는 것. 지금 있는 자리가 안 맞으면 맞는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것. 요 두 가지가 시스템의 일부죠. 지금 운영의 시스템 플러스 발전의 시스템까지 같이 갖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사람 인사 이런 것들을 다 내가 판단하느냐? 이런 것들도 인사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야. 그 부분을 저랑 공유하고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시스템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소장님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시스템 구축이 잘 되어 있는데 이렇게 따라하려고 경쟁 업체가 생긴다면 어떡할까요? 생길까요? 경쟁 업체가 생긴다면 저는 일단은 훨씬 더 빨리 성장하겠죠. 경쟁자를 누르려고. 근데 경쟁자가 이거를 감히 따라할 수 있을까요? 임대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10년 지금 넘게 했는데 아무 데서도 하지 않지. 못하지. 왜냐하면 그 정도 책임감, 부동산에서의 책임감은 금전과 직결되죠. 손해볼 수 있는 상황을 감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저는 감수한 지가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몰라서 안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알면 할까? 난 처음에 마이너스 날 거 감수하고 시작을 했으니까. 실제로 그런 기간도 꽤 됐었고. 근데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고. 왜 필요하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을 보면은 처음에는 마이너스였다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지금은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 아까 말한 것처럼 청소업체가 15개까지는 혼자 커버되는데 16개, 17개 되면 사람 한 명을 고용하면 이 사람 기본 월급이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25개가 되면 플러스가 다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16개, 7개 마이너스 나지만 이거 분명히 규모가 커지면 플러스가 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두 가지 확신이 있어야겠죠. 늘어나면 플러스가 될 것이다 라는 확신, 첫 번째. 두 번째는 나는 분명히 늘어날 것이다 하는 확신. 네, 이 두 가지가 있으면 이거 할 수 있습니다. 나의 믿음 하나 가지고 지금 바로 나가는 현금의 마이너스를 보면서 그걸 지켜낸다는 거는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아니신가요? 보통 사람의 영역에서는 이해할 수 없죠. 하지만 본인이 원하는 거를 이뤄내는 분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많은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분들은 대부분은 그렇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처럼.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댓글 쓰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렸는데요. 이거는 뭐 어느 날 갑자기 아니면 댓글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제 기준은 오늘 말한 거에서 뭐 한치 오차 없이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제가 모든 것들을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제가 시스템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 만들어진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책임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